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제목을 보고 평소에 못 보던 스타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목 이름이 바로 떠오르시면 주식 좀 해보신 분이고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면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레몽레인인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하는 회사죠.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저는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본방사수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제 일대기 같은 얘기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농담이에요. 전 등록금 걱정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된다는 뉴스를 듣고 제가 흥분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했어요. 제가 손절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올해 이 종목으로 처음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많이 올라서 복수에 성공한 거예요. 일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매수했다가 손절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서 한번 척후병으로 100주를 매수하고 계속 안 빠지길래 지켜보다가 어제 1000주를 추가 매수했다가 오늘 많이 올라올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승한 건 중국에서 방영일자가 잡혀서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초기 투자자인 P&I 투자조합이 회계장부 열람 및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코스닥 상장 이전부터 한 배를 타온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P&I 투자조합은 지난해 말 있었던 90억 원대 유상증자가 과연 필요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한 건데요. 왜냐하면 유증 당시 회사 측은 드라마 컨텐츠 지적 재산권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였고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모한 데다가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으로 충분한 현금 보유가 예상되는데도 굳이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오늘 많이 상승했죠. 회사 측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제가 생각했던 이유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복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공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살려면 손절한 종목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꼭 복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알로이스인데요.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영상 컨텐츠를 가정에 있는 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OTT 박스를 만들고 있죠. 국내 주요 TV 제조기업들이 OTT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경영진들이 올해 초 채널 플랫폼 강화를 강조하면서 TV와 컨텐츠를 아우르는 거대한 OTT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TV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기존의 일회성 제품 생산이나 마케팅으로는 불황을 타개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형 비디오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는 한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 4억 6,500만 대의 삼성 TV에서 서비스 중인데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고 LG전자도 독자적 운영체제 웹 OS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서비스에 힘을 쓰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7월에 티빙과 시즌의 합병 이슈로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쭉 내려왔다가 1240원 저점을 찍고 10월서부터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해서 시세를 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쭉 내려왔다가 올해 초부터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좋은 소식으로 돌려 세웠는데요.
거래대금은 46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 정도 올렸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10시 넘어서 그대로 상승시켜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다시 11선까지 조정을 주고 또다시 바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옵티코어 좀 보겠습니다. 5G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광 트랜시버 제조 기업으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했죠. 오늘 실적 호전 기대감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다고 하는데요.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현지 5G 통신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광 파이버 센싱 신규 응용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상장 첫날에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이후에 쭉 내려와서 힘을 못 쓰는 것 같다가 오늘 다시 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1660억 넘게 터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그냥 쭉 치고 올라가서 14% 넘게 상승했다가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11시 넘어서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림 BNG 좀 보겠습니다. 진공 성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활용한 생분해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오늘 식약처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물리적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페트병을 활용한 물리적 재생 원료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화학적 재생은 플라스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료 물질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새 플라스틱을 재합성하는 형식이어서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재생 원료 인정으로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5월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또 상승, 또 하락, 다시 상승, 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참 양모모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아닌데 제 주변에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 엄청나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매수했다가 이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50% 넘게 손실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종목이 좋아 보여도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거래대금은 61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11시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8% 정도 상승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꿈틀대기는 했는데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 올려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상한가에 굳히는 줄 알았는데 장 막판에 내려와서 종가 22.35%로 마감했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힘이 없었죠. 코스피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2400선을 무너뜨리고 237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09포인트로 마감했죠.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테고 저도 당연히 생각해 봤는데 만약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생애에
꼭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제 꿈을 손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SR의 꿈을 응원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